하는 건데요. 원래는 당면이 안 들어간 음식이었어요. 이게 우리나라 음식은 아니고요. 잡채가 중국에서 이제 건너온 건데, 당면이 들어간 채소들이 까만 거, 파란 거, 빨간 거, 하얀 거 이렇잖아요. 보통 여러분들이 잡채 그러면 이 파란 채소를 시금치를 넣잖아요. 근데 빨리 상해요. 그리고 이 오이가 들어간 게 이제 궁중식 잡채예요. 그래서 오이하고 하얀 채소는 양파도 들어가지만 아까 제가 설명해 드렸듯이 도라지, 숙주, 도라지 하늘게 채 썰고 이렇게 하면 이제 궁중식 잡채인데 그렇게 하다 보면 하기 싫어요. 자, 이제 채소 손질하는 방법. 오이는 이렇게 해서 소금을 조금 잡으시고요. 소금으로 겉껍질을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겉껍질도 쓸 거예요. 그래서 손에다가 물을 조금만, 그렇죠? 이렇게 소금하고 물하고 같이 잡아서 이렇게 해서 빡빡빡빡 비벼서 씻으세요. 이렇게. 자, 그런 다음에 물에다가 헹궈서 씻도록 할게요. 이거를 중심으로 여기에 찌꺼기가 그냥 물로 씻어도 잘 안 빠져요. 그래서 소금으로 씻는 겁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칼을 가지고 요 돌기라 그러잖아요. 요게 뾰족뾰족 나와 있는 오이가 싱싱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런 오이로 구매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소금으로 깨끗이 비벼서 씻은 다음에 칼로 이렇게 해서 대강대강 얘를 이렇게 잘라내세요. 이렇게. 자, 해서 오이는 이제 돌려깎기라는 방법을 하는데요. 이건 나중에 그냥 먹어도 되고요. 적당한 길이로 자르시고요. 돌려깎기 그러면 칼을 이렇게 잡아서 오이를 이렇게 하는데, 이 돌려깎기가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사과 깎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사과도 칼을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이렇게 전체 면을 같이, 이게 힘들어요. 그러면 오이를 도마에 놓고 이렇게 잘라요. 얇게 잘랐습니다. 얇게 잘랐어요. 얇게 잘라. 돌려깎기의 그 이유는 뭐냐면 안에 있는 씨를 빼고 쓰려고 돌려 깎는 거예요. 그럼 씨가 나왔으면 다시 또 씨가 또 나왔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쓰시면 돼요. 자, 요 씨만 빼고 다 쓰시는 거예요. 돌려깎기. 그리고 이제 길이가 일정하고요. 근데 당근도 돌려 깎는 분이 계세요. 그거 하지 마세요. 저는 집에서 이거 먹어요. 그렇죠. 먹어야 되는데. 그리고 오이를 채 썰 때도 이렇게 놓고 이 안쪽이 올라오게 써는 게 잘 썰어져요. 씻으세요. 자, 오이를 쓰는 방법은 이렇게 소금으로 비벼 씻고 그 다음에 길이로 등분하고 채를 썰어서 그릇에 담으시고요. 소금에 절이시는 거예요. 소금에 절여서 손은 차치 잘못하면 질겨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물과 소금으로 절여도 되는데 오이는 수분이 많은 거라서 소금 넣고 오이 하나 정도 분량에 이렇게 버리세요. 제가 거기다가 오이는 뭐 몇 그램 어쩌고 썼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오이 사면 하나 쓰고 당근도 하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절여놨습니다. 당근은 채썰기. 흙이 안 묻어 있는 거 사지 마시고요. 흙당근을 사세요. 제가 오늘 흙당근 드렸으니까 역시 껍질 벗겨서 쓰세요. 자, 이것도 길이 맞춰서 이렇게 길이로 쭉쭉 칼집 내시고요. 역시 소금물에 한번 데쳐서 쓰셔야 돼요. 당근을 볶을 때 보면 빨간 기름이 나오죠. 네. 그거 안 나오게 하려고 소금물에 데쳐서 쓰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근데 원래 자꾸 그러면 다 싫어해요. 싫어하고 꼰대 소리 들어서 안 돼요. 꼰대 라떼 뭐 이런 데 보세요. 자, 양파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양파도 얇게 썰어요.
자, 이렇게 음식을 여러 가지를 할 때는 저처럼 커다란 쟁반을 하나 더 준비를 하셔가지고요. 볶을 재료를 다 여기 같이 준비를 하시면 훨씬 편하실 거예요. 안 그러면 그릇을 또 꺼내고 또 꺼내고, 또 작으면 또 막 덜어내고 이렇게 되거든요. 양파 넣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것들은 이렇게 색색깔 재료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고기, 목이버섯, 표고버섯 까맣잖아요. 한꺼번에 양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고기 채 썬 거 주시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이렇게 짜서 핏물 빼셔도 상관없어요. 이 고기는 홍두깨살을 채 썰어서 제가 갖고 왔어요. 그래서 홍두깨살 채 썰면 가장 안 끊어지고 좋아요. 그 다음에 이건 표고버섯입니다. 표고버섯은 마른 거를 불려서 써도 되고요. 생표고를 데쳐서 꼭 짜가지고 채를 썰어서 쓰셔도 괜찮습니다. 기둥 빼고, 기둥 빼시고요. 표고버섯을 불리는 방법은 미지근한 물에다가 설탕 조금 타서 담가 놓으세요. 근데 부드럽게 되면 꺼내서 헹궈서 쓰시면 됩니다. 표고버섯은 이렇게 물기 없애버리셔야 돼요. 채 썰 때 손이 미끄러지니까 물기 없애시고요. 자, 그 다음에 다 가는데 표고버섯은 두껍죠. 네. 그럴 때는 칼을 옆으로 해서 표고를 이렇게 한번 절반으로 우리 동태포 뜯듯이 이렇게 포를 떠서 채를 썰면 훨씬 더 가늘고 예쁘게 돼요. 이렇게 해서 착 한 다음에 역시 채 썰 때는 항상 끄트머리 칼 고정시키고 이렇게 귀처럼 생겼다. 그래서 목이버섯인데요. 이게 항암 효과가 표고버섯보다 더 좋아요. 그런데 이거를 쓸 때는 여기 조그맣고 딱딱하게 생겼잖아요. 근데 물에다가 넣고 한번 끓이셔야 돼요. 냄비에다 찬물 넣고 목이버섯 넣고 보고 있으면 후루룩 끓어오르거든요. 그래서 깨끗하게 씻어 주셔야 돼요. 그냥 불리지만 말고 한번 데쳐서 쓰세요. 자, 그런 다음에 자, 이게 이렇게 목이버섯들이 이렇게 송이가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나무에 이렇게 붙어서 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채취하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깨끗하게 따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지저분하게 남겨놓는 게 있어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잘라서 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보시고요. 자, 어디냐면 이렇게 팔랑팔랑 이렇게 나무에 붙어 있었어요. 붙어 있던 부분. 그래서 이렇게 잘라 버리시고요. 자, 목이버섯 쓰는 방법은 손으로 뚝뚝 떼서 넣어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칼로 이렇게 잘라주는 방법도 있어요. 여러 겹을 놓고 그냥 채 썰기. 크게 쓰면 괜찮아요. 이렇게. 내가 우리 선생이 줄 때 이만큼을 줬어. 정말 그만큼을 이거 목이버섯을 불리면 1년 내내 잡채 먹어요. 정말 많아지거든요. 그거 좀 유의하시고요. 송이로 따진다면 한 대여섯 개? 네. 자,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기본적인 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고기랑 버섯, 표고, 목이버섯은 이 간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냥 기본적인 간만 하세요. 자, 진간장 한 큰술 정도 넣었고요. 그 다음에 참기름도 넣고요. 이것도 뭐 한 큰술, 한 작은 술 상관없어요. 소금, 후추 한 꼬집. 이것도 소금도 조금. 소금은 뭐 간장 맛이 좋으시면 안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마늘.
오이도 조금 넣고, 자, 이거는 이렇게 조물조물 묻히세요. 그래서 고기 따로 버섯 따로 볶을 필요가 없이 이렇게 고기하고 버섯은 같이 묻히기. 여기까지 오려면 한 2시간 걸려요. 여러분들은 시장 가야지, 불려야지, 데쳐야지, 썰어야지. 자, 그래서 이제 조리대 옆에 갖다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오이 봅시다. 오이는 이제 이쯤 되면 한 2, 30분 정도 되면 오이가 절여져요. 식품이 절여진다고 하는 건 이렇게 뭐 당근이나 배추나 다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해서 꺾었을 때 이렇게 똑 부러지는 게 생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접었을 때 얘가 안 부러지고 이렇게 접혀야 돼요. 이렇게. 오이도 물기 제거. 이건 그냥 손으로 지그시 이렇게만 누르세요. 오이는 꽉 잡으면 색깔이 망가져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아까 설명해 드렸죠. 마른 당면 500g 정도 불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간장, 진간장이에요. 자, 이제 이 당면 가지고 하는 잡채는 양념을 해놓으면 자꾸 싱거워져요. 그래서 처음에 할 때 좀 짠 거 아닌가? 이 정도로 하셔야 됩니다. 자, 진간장 4큰술 넣고요. 그 다음에 참기름 넣고, 설탕도 넣읍시다. 네, 설탕도 넣고요. 그 다음에 식용유도 넣어주셔야 돼요. 사실은 한 4큰술 정도 근데 제가 조금 이제 얌전하게 줄인 거예요. 자, 이제 불에 올립시다. 불에 올려서 이제 볶아주면 돼요. 아까 제가 당면 불리는 방법 설명해 드렸죠? 뜨거운 물에 불리건 찬물에 불리건 여기서 조림 이 볶음장에 들어갈 때 당면의 상태가 차가운 물에서 건지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휘적 저으세요. 처음에는 이렇게 뻣뻣해요, 당면이. 그래서 투명해질 때까지 이제 볶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당면을 기름 넣은 물에 데친다, 데쳐서 씻는다, 안 씻는다 말이 여러 가지가 많은데요. 그냥 불려서 이렇게 볶아서 사용하시면 편하실 거예요. 당면이 두꺼운 것 같아요. 다 불려져서 그래요. 그래서 당면 마른 당면 500g 정도 불리는 거죠. 당면을 먼저 볶아서 식혀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얘를 볶을 때 얘가 식어요. 안 그러면 이거를 식혀서 이렇게 묻히는 이유가 상하지 말라고. 그래서 나중에 집에 오늘 이제 가져가셔서 잡채를 먹을 땐 반드시 한번 볶아서 드셔야 돼요. 그래야 더 맛있고요. 이 당면이 재료가 고구마 전분이에요. 고구마 전분의 기준은 어때요? 꾸덕꾸덕하죠. 그래서 한번 볶아주는 건데 집에 가서 잡채를 볶을 때는 기름을 더 넣지 말고 그냥 팬에, 뜨거운 팬에 볶아주십니다. 이렇게 이제 막 소리가 나잖아요. 그러면서 당면이 점점 이렇게 투명하게 되죠. 전체적으로 다 투명해질 때까지 이렇게 볶아주시고요. 이제 꺼냈어요. 그럼 이렇게 헤쳐서 식혀놓읍시다. 나중에 이 물을 제가 붙일게요. 부엌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만들어놓고 왔다 갔다. 이제부터 기름 조금씩 두르시고요.
자, 오이부터 먼저 볶죠. 오이 색깔이 되게 파랗게 되게 볶아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방법은 아주 뜨거워진 기름에다가 오이 채 썰어서 절인 걸 넣고요. 자, 수분은 제가 제거했습니다. 젓가락으로, 색전 재료는 젓가락으로 볶으시는 게 편해요. 기름을 더 두르셔도 되지만 있는 기름으로 하셔도 상관없어요. 자, 양파와 당근은 소금 한 꼬집 뿌리고, 그래서 이제 꺼내도록 하죠. 오이 한쪽으로 밀어주시고요. 그동안에 식었으니까. 그다음에 이렇게. 그래서 양파나 당근을 볶는 정도는 여러분들 그냥 편하신 대로 하세요. 자, 그 다음에 당근은 기름을 좀 넉넉히 두르고 볶으셔야 당근을 이렇게 아삭아삭하게 갖게 돼요. 제가 사실은 김밥 싸는 거 진짜 한 번씩 가르쳐 드리면 좋은데, 요새는 워낙 맛있는 김밥집이 많으니까 가서 한 줄 사 먹지. 저부터도 그러거든요. 이렇게 수분이 살짝 생겼죠. 네. 그래서 이렇게 수분이 생겨. 그래도 지금 가지고 있는 열로 익어요. 더 한꺼번에 넣는데 온도를 아주 높이셔야 돼요. 이제 잡기를 할 때 고기랑 표고버섯이랑 목이버섯을 볶잖아요. 이거를 국물이 줄줄 나게 볶으면 자체가 맛이 없어요. 살짝. 아까 볶아서 식혀놓은 당면도 넣어주고요. 지금 다 해놓은 거 다 넣으세요. 한 그릇에. 자, 설명해 보면 다 넣고 묻히면서 간을 본다는 식으로 됐잖아요. 지금 이제 그게 돼야 돼요. 그래서 당면이 이렇게 하면 다 떨어져요. 이렇게. 이 재료랑 이렇게 섞으면서 묻히세요. 간장하고 설탕하고 참기름, 후추, 통깨를 지금 더 넣을 거예요. 진간장도 2큰술 더 넣고요. 마른 당면 500g을 가지고 자체를 할 때 양입니다. 참기름도 1큰술 더 넣고요. 그 다음에 설탕도 큰술로 한 반 개쯤 더 넣읍시다. 그 다음에 통깨. 그 다음에 후추도 저는 좀 넣으니까, 후추는 싫어하시는 분들은 안 넣으셔도 돼요. 그렇게 해서 넣으시죠. 색깔이 지금 저는 아까 오이 그거 다 안 넣어서 그런데요. 이제 여러분들도 다 하세요. 자, 그래서 설탕하고 나중에 들어간 간장이 고루고루 다 버무려지게 한 다음에, 자, 이거는 좀 거추장스러워도 자르지 마세요. 이거는 생일이나 뭐 이럴 때 먹는, 옛날에는 그래서 이게 명을 길게 한다고 해서 이거 안 잘라요. 국수 먹고 잡채 먹고 하는 게 그래서 그렇거든요. 자, 이제 나중에 간을 보실 때는요, 여러 가지 채소랑 같이 말아서 이렇게 간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면만 집어서 먹지 말고. 네. 자,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이 정도 하면 간이 맞아요. 지금 총 들어간 진간장의 양이 한 6큰술 됐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볶아서
데워서 먹을 때 간장을 조금 더 넣어도 나쁘진 않습니다. 이제 접시에 담죠.